여러분들이 ROM이라고 많이 쓰죠. ROM이라는 거는 Range of Motion이라는 의미이고요. 이거는 동작의 범위, 그러니까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ROM을 나타내는 방법은 최대 관절 각도, 예를 들어서 뭐 팔꿈치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최대로 폈을 때 각도, 아니면은 최대와 최소 관절 각도의 차이, 최대와 최소 관절 각도의 차이로 여러분들이 ROM을 측정할 수 있고요. 우리 그 스포츠에서는 ROM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포츠의 많은 활동 중에서 수행력하고 ROM의 증가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많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연성. 유연성이라는 건 결국 충격량을 크게 하는 건데 ROM을 크게 해서 힘을 가하는 시간을 증가시켜서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ROM은 수행력과 관계 있고요. 반대로 근데 해부학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ROM이 발생하면은 너무 과신전되면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제한된 ROM은 손상이나 다른 질환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투수들이 그 팔꿈치를 많이 다치는 이유가 너무 과도하게 팔꿈치가 과도하게 ROM이 나오면서 그 순간적으로 과도한 그 ROM 때문에 팔꿈치 인대가 많이 손상이 되죠. 다음은 각속도로 나가겠습니다. 각속도는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데 우리 선속도하고 비슷합니다. 이건 절대 또는 상대 각 위치나 방향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각 변이의 변화율이죠. 시간에 따른 각 변이의 변화율. 그래서 시간은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 되고 각 변이는 마지막 각도에서 처음 각도를 뺀 거. 즉 시간의 변화분의 각 변이의 변화가 되고 단위는 뭐 디그리 퍼 라디안 퍼 세컨드 또는 디그리 퍼 세컨드가 되죠. 도를 시간으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라디안을 시간으로 나누게 되죠. 첫 번째 예제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스쿼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10도 굴곡한 상태에서 동작을 시작해서 내려가는 동작 구간에서 스쿼트에서 내려가는 동작 구간에서 1.2초 동안 무릎을 60도까지 굴곡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오는 동작 구간에서는 0.8초 동안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 즉 굴곡이 0도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각 동작 구간별, 즉 스쿼트 할 때 내려가는 동작 구간, 내려 올라가는 동작 구간별로 무릎의 평균 각속도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처음 이게 스쿼트 시작할 때의 자세죠. 무릎을 10도 굴곡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 방향으로 굴곡을 했죠. 그래서 완전히 내려갔을 때 무릎의 굴곡 각도가 60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펴서 무릎의 굴곡 각도가 0도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구간에서의 각속도는 내려가는 구간에서 각속도는 나중 각도 빼기 처음 각도 나중 각도 빼기 처음 각도 나누기 경과된 시간이 1.2초니까 이거는 42.67 디그리 퍼 세컨드가 되고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나중 속도가 나중 속도가 어떻게 되죠? 나중 속도가 0. 그 다음에 처음 속도를 빼면 60도. 이렇게 빼고 경과된 시간이 0.8초. 그러니까 마이너스 75 디그리 퍼 세컨드. 즉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로서의 각속도는 기울기로서의 속도와 지난주에 배운 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이 T1에서 T2까지 평균 속도는 이 기울기가 되는 거고 순간 각속도는 이 지점에서 T1에서 접선의
없애내기原理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속도를 추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를 가지고 각도 곡선을 가지고 각도 곡선이죠. 각도 곡선으로 우리가 각속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처음에 경사가 0인 지점을 찾습니다. 기울기가 0.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찾아오고 쭉 내린 다음에 이 지점은 무조건 기울기, 속도의, 각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속도는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찾고 그 다음에 오르막일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내리막일 때는 마이너스. 내리막. 크기는, 속도의 크기는 기울기의 경사의 크기죠. 얼마나 가파른 오르막이냐, 아니면 완만한 오르막이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예제. 농구 선수가 사이드 컷, 옆으로 갑자기 움직이는 거죠. 사이드 컷을 수행하는데 이 지지기 동안에 고관절의 외전, 앱덕션 각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기 기간 중에 각속도를 그려줍니다. 각속도는 여기서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각도가 0이 되는 지점, 0이 되겠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탠드 베이스에서 보면은 요 구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 구간은 플러스죠. 내리막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은 오르막이죠. 플러스 되겠죠. 요게 각속도가 되겠죠. 쉽죠? 그 다음에 각 가속도는 각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즉 경과된 시간의 변화분의 각속도의 변화. 각속도의 변화는 나중 각속도 빼기 처음 각속도가 되고 이거는 그 시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분의 각속도의 변화. 그래서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 스퀘어, 세컨 제곱, 디그리 퍼 세컨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가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가속도는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알파는 나중 각속도 빼기 처음 각속도를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속도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시간의 변화는 1.5초라고 치고 각속도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 각속도는 얼마죠? 40디그리 퍼 세컨드. 그 다음에 처음 각속도는 10디그리 퍼 세컨드. 그러면 40 빼기 10이죠. 40 빼기 10. 그러니까 30이 나왔고 이렇게 계산하면 20디그리 퍼 세컨드 제곱. 그리고 각가속도의 효과를 보면은 그냥 선가속도의 효과가 똑같습니다. 속도 오메가와 각가속도와 알파가 같은 방향일 때는 각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회전속도가 증가한다는 거고 속도 오메가와 가속도 알파가 반대 방향일 때는 각속도가 그것을 감속한다는 거죠. 여기는 가속이고 여기는 감속.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요약해서 이렇게 표가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난주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제, 세 번째 예제로 들어가 보죠. 세 번째는 김연경 선수가 스파이크하는 동작을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팔의 백스윙이 끝나고 앞으로 스윙하는 순간에 어깨는 225도 신전되었습니다. 그리고 120ms는 0.12초죠. 왜냐하면 밀리세컨드가 1000분의 1초이기 때문에 0.12초 후에 볼을 때렸는데 그때 어깨는 160도 신전되었고 그때의 굴곡 속도는 700디그리 퍼 세컨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을 때리고 나서 100ms 후 0.1초 후에는 폴로우스루가 끝나서 그때 자세는
어깨가 135도의 신전각도에서 어깨의 굴곡 속도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때 김연경 선수가 볼을 때리기 전과 후로 나눠서 각각 어깨의 평균 가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연경 선수가 스파이크 할 때 어깨를 최대로 신전시킨 상태, 신전시켜 정지된 거죠. 그때 신전 각도는 225도고 이 어깨의 관절이고 이게 몸통이 되고 이건 상완이 되겠죠. 이 각도가 신전 각도. 그 다음에 120ms, 즉 0.12초 후에 이 공을 컨택한 거죠. 컨택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게 어깨 관절, 몸통이고 상완이고 이게 전완이고 손이 되겠죠. 팔꿈치 관절. 그리고 팔꿈치 관절의 각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신전 각도는 160도인 신전 상태에서 공을 때렸고 이때는 굴곡 속도가 700degrees/s 플러스죠. 굴곡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공을 때리면서 팔로우스로 해서 이제 팔을 멈췄을 때 각도가 135degrees/s. 이때 속도는 0degrees/s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속도는 0degrees/s. 0degrees/s가 되겠고. 그래서 볼을 때리기 전에 각가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중 각속도 700 빼기 처음 각속도는 0이죠. 그 상태에서 이건 0이고 요거를 시간의 경과 0.12초로 나누게 되면은 5833.33degrees/s가 되고 이때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즉 굴곡하는 방향. 그 다음에 볼을 때린 후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중 각속도는 0이죠. 그리고 처음 각속도는 700 빼고 이거를 시간의 경과 0.1초로 나눠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7000degrees/s/가 되죠. 가속도가. 그리고 이때는 시계 방향, 즉 뭐죠? 어떻게 보면 신전하는 방향이죠. 이건 굴곡 방향이죠. 그다음에 기울기로서의 각가속도 역시 똑같습니다. 평균 각가속도는 이 구간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되고 이 기울기가 되고 그러니까 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고 순간 각가속도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가속도 추정하는 것 역시 각속도 곡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울기로 해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오르막이면은 플러스 내리막이면은 마이너스 또 오르막이면 플러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전한 각도, 회전한 속도, 회전한 가속도 역시 다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벡터라는 거는 방향이죠. 크기만 방향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다음에 벡터의 길이는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벡터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손이 있으면 오른손을 감싸주면은 이쪽 방향으로 돌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이면 플러스,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시계 반대 방향이면 플러스. 지난주에 배웠던 선운동에서 우리가 속도하고 가속도 가지고 추진이냐, 제동했느냐, 브레이크를 했느냐, 구면을 나눴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가운동, 회전운동에서도 속도와 가속도 가지고 우리가 프로펄시브냐, 브레이킹이냐, 구면을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펄시브라는 것은 속도, 각속도, 회전 속도가 증가되는 것을 프로펄시브, 추진 구면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속도하고, 속도 오메가하고 가속도 알파가 같은 방향이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팔꿈치가 굴곡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 보면은 이게 추진이죠. 가속도도 같고 각도가 좀 빨라지는 거. 추진이죠. 추진을 일으키는 그 근육은 주동근. 팔에서 팔꿈치의 주동근은 뭐죠? 이두근이 되는 거죠. 이두근은 주동근이고 아고니스트 머슬이라고
이두근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컨센트릭 컨트랙션 하면서 추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레이킹 페이즈는 뭐냐면 속도, 회전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는 속도 오메가하고 가속도 알파가 반대 방향. 이건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처음에 이거 그때 속도가 증가했다가 나중에 감소하면서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진, 여기서부터는 먼저 제동. 제동의 생성은, 제동을 일으키는 거는 안타고니스트, 기란근이라고 그러죠. 기란근에서 여기 삼두근의 이센트릭 컨트랙션에 의해서 삼두근의 컨센트릭인데 이두근의 여기서는 이센트릭 컨트랙션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바이셉컬 가지고 우리가 이게 추진이냐 제동이냐를 한번 보죠. 여기서 무게가 이렇게 있고 덤벨입니다. 이 각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각도를 그려봤더니 엘보우 앵글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됐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은 요 각속도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각속도를 그리고 각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각가속도 구수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면을 나눴는데 나눈 국면은 뭐냐면은 이게 플러스일 때 여기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프로펄시브. 그 다음에 속도가 플러스인데 가속도는 마이너스다. 이거는 브레이킹.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이거는 다 0이죠. 0일 때는 스태틱이라 해서 정적인 상태죠. 정적인 상태. 요거는 프로펄시브인데 각속도가 마이너스인데 각가속도도 마이너스. 이건 프로펄시브. 그 다음에 요거는 각속도가 마이너스인데 각가속도는 반대인 플러스이다. 그때는 브레이킹. 이게 어떤 동작이냐면은 요게 이렇게 해서 P1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브레이킹. 그 다음에 P2 프로펄시브. 그 다음에 필 때까지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브레이킹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동작을 4가지 국면으로 실제는 5가지죠. 이때는 뭐냐면 요 지점은 뭐냐면은 팔꿈치가 완전히 굴곡돼서 정지되는 상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정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이 등가속도의 법칙 배웠었죠. 등가속도인데 등각가속도, 회전 운동에서도 각가속도가 일정할 때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나중 각속도는 처음 각속도 더하기 각가속도 곱하기 소요된 시간. 그 다음에 각도의 변화는 등각가속도 운동에서 각도의 변화는 처음 각속도 곱하기 시간의 변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각가속도 더하기 시간의 변화의 제곱. 그 다음에 나중 각가속도의 제곱은 처음 각가속도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각가속도 곱하기 각도의 변화. 똑같습니다. 선가속도에서. V1은 V0 플러스 A, T. 예제를 등각가속도를 적용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5번째 예제인데, 투원반 선수가 그 사진과 같이 서클을 등지고 스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540도, 540도는 한 바퀴 반입니다. 360도 한 바퀴니까 회전하면서 2초 후에 원반을 던졌습니다. 이때 이 회전하는 동안에 각가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뭐죠? 등각가속도죠. 던지는 동안에 각가속도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이 540도 돌았는데 처음에 180도 반 바퀴를 회전했을 때 그때 그 지점에서의 회전 속도가 얼마인가? 네, 원반을 던지는 순간 회전 속도는 얼마인가? 이거 등각가속도의 법칙의 공식에 대입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등 가까속도 운동의 법칙 공식을 활용하는데 첫 번째 문제 스피닝을 시작할 때 왼쪽으로 한 바퀴 반 회전하면서 2초 후에 원반을 던졌을 때 이때의 가까속도가 일정, 즉 등 가까속도 상황일 때 던지는 동안 가까속도를 구하는 거죠. 이건 이 두 번째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즉 그 각도, 변화된 각도의 양 540도는 처음 각속도 정지됐으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소요된 시간이 2초 더하기 요 2분의 1 곱하기 가까속도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니까 가까속도 알파 곱하기 소요된 시간 2초의 제곱 하게 되면은 이 공식에서 가까속도는 270 degree per second가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처음 반바퀴 회전했을 때 그 순간의 회전 속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공식을, 이거는 또 제곱. 이건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즉, 나중 각속도의 제곱은 뭐죠? 처음 각속도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가까속도 곱하기 소요된 시간. 되겠죠? 그러니까 각속도의 제곱, 나중 각속도의 제곱.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중 각속도의 제곱은 처음 각속도의 제곱. 처음 각도는 얼마죠? 0이죠. 0 곱하기 2 곱하기 우리가 가까속도는 여기서 구한 가까속도 270을 대입하면 되고 그리고 이때 각도의 변화. 각도의 변화는 얼마죠? 반바퀴니까 여기서 반바퀴는 180도죠. 180도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때의 각속도는 311.77 디그리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거의 유사한데 그래서 결국 원반을 던지는 순간에 그때 회전 속도가 얼마냐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속도의 제곱은 나중 각속도의 제곱은 처음 각속도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각 가속도 곱하기 각도의 변화량. 그죠?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이때의 각속도는 540 디그리 퍼 세컨드가 됩니다.